자, 2021년 4월 고3 학평 독서 첫 지문 풀입니다. 이거 설계하는 거는 제가 먼저 앞 영상에서 왜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풀어 볼 텐데 사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해요.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고 이 전에서 스스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뭐 들어왔으니까 이 앞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할게요. 문제를 뭐 설계해서 지문을 보든 지문을 먼저 보든 일단 지문의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흐름은 일단 파악을 해 두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증거능력이란 이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증명력에 대한 이야기가 문단을 단위로 띄어져 있겠죠. 최소한 이 근처, 이 문단에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력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 한 편이라고, 먼저 증거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한 편 증명력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증거 능력 부분을 쓱 보니까 얘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문단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니들이 그 큰 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에서는 이 증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요 정도 흐름을 파악을 했다고 치면은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미 판단은 다 시켰죠. 판단은 다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번 문제와 10번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문 독해와 함께 지문 끝날 때까지 쭉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후반부에 있고요. 자유심증주의가 9번이죠. 이것도 역시 후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8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8번, 6번, 9번 순서대로 아마 풀어주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리고 7번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7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7번을 요 앞에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띄어놔야 할 문제는 뭐겠어요? 처음에 띄어놔야 할 문제는 바로 5번하고 10번이고요. 거기서 이어가면서 이것들은 빠르게 발췌하면서 풀어줄 거고 나머지 이거는 빠르게 발췌하면서 풀어줄 거고 요 녀석은 이제 정독을 섞어가지고 풀어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위치하게 되는 7번 문제를 같이 붙여줘야겠죠. 좀 붙이겠습니다. 5번 문제 일단 붙이고요. 이거 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겹쳐도 아니다 일단 안 겹치게 붙여봅시다. 그래서 5번과 10번과 사실 이게 얘네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얘네가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왜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부 다 풀지 않더라도 5번 문제 설명할 때
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좀 이따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지울게요. 7896, 7896 순서지. 7896, 7896, 7896 순으로 할 텐데, 자 이제 이 5번 문제에서 사실 문제를 제가 이거 문제 전부 다 해가지고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설명해 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나와 있는 순서랑 선지에서 나와 있는 순서가 일치하면 위에 1번 선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2번 선지가 제일 두 번째로 나오고 이러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이 쉬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선지를 추론으로 만든다거나 근데 이거는 그 종류를 좀 바꿔버리는 거니까 좀 배제를 하고, 이 문제 자체에서 유일하게 장난질 할 수 있는 것은 순서를 섞는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섞어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난이도를 올린. 그리고 지문 흐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부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문 흐름을 빨간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이건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명사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봐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증명력 판단의 주체를 다루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1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증명력이라는 게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 이미 체크를 했습니다. 지문의 후반부에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얘는 지금 굳이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이따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1번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명력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이게 언급만 한 건데 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막 다 읽어가면서 이걸 찾아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리지. 그래서 네가 시간이 부족한 거라니까. 이거 보면은 딱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나왔으니까 증거재판주의 의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뜻 같은 거, 의미 같은 거 설명해주면 그게 의의입니다. 증거재판주의 맨 앞에 나왔잖아요. 증거재판주의 여기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백배제 법칙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잖아요. 요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 과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읽다 보면 나오겠죠. 어딘가에서 슥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얘는 동그라미를 쳐도 되는데 굳이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것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될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어려우면 치셔도 됩니다. 어차피 처음 나오는 알아야 되는 이름인 거니까. 아니 쳐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백배제 법칙도 확인이 됐고 독수과실 이론도 확인이 됐는데 근데 요것도 역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요 문단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가 1문단 2번 선지가, 그리고 3번 선지가 몇 문단? 1, 2, 3, 4, 5문단. 5문단, 그리고 4번이랑 5번 선지가 몇 문단? 4문단인 거죠. 그런데 1번 선지는 몇 문단? 1, 2, 3, 4, 5, 6, 7문단 또는 8문단. 맨 마지막에 위치에 놨어요. 이거 답 번호를 봐봐요. 답 번호 몇 번이에요? 답 번호? 얘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만든 녀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간단한 문제가 얘가 답인데, 그래서 얘 판단을 얘를 찾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읽다 보면 나중에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느냐에 대해 여기서부터 이미 시간을 세이브하는 놈이랑
시간을 날려먹는 놈이랑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이 첫 비문학 지문의 첫 문제의 첫 선지에서부터. 이거의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풀었다고 하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그냥 이거 그냥 답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얘네. 답지에 나와 있을 거니까 이것도 안 풀게요. 이것도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7번 문제를 판단하자 이거야.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 여기 이 부분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쵸? 이 부분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자 이거야. 윗글을 읽은 학생의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줄 겁니다. 순서대로.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윗글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해둔 이 7번이라고 가정해둔 이 범위가 여기랑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만 공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아싸리 정말 희박한 확률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나온 여기에서 다시 7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출제자가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관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하지만 보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관이 될까 안 될까만 판단하자 이거예요. 오케이?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은 원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 녀석들은 어떠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녀석들을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증거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버린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증거 4개가 나와 있죠. 증거 4개가 있는데 얘네는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얘는 적법하게 2랑 3은 적법하게 수집되어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다. 딱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네는 2번이랑 3번은 법에 적합하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 1과 증거 1-1은 뭐예요? 위법이라 이거예요. 위법이겠죠. 위법이라는 말이 뭐 나와 있든지 안 나와 있든지 여기서 적법이라고 했고 여기는 위법이겠죠. 위법이라는 말은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고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수집을 했지만. 그리고 쓸 수 있는 증거인 증거 2와 3만으로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죄이다. 라는 거죠. 딱 보니까 이 단어 뭐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 이거야. 이거랑 연결이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을 읽어주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보자 이거야. 뭐 쓱 봐주면은 뭐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딱 뭐예요? 딱 뭐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증거 1, 증거 1-1 그리고 이 증거 1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획득한 압수물의 사진도 이 두 개는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이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겠군. 뭐 희석, 단절? 이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위법하게 소집된 여기 있어요.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거 1-1이 2차 증거라는 말이잖아.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얘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이 됐다면 증거 1은 증거가 안 되지만 증거 1-1은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둘 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이 안 됐다라고.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인 거고요. 2번 봅시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봐봐요. 이거 뭔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 이거 지문에 나와 있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의심 없이 얘는 범죄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얘는 범죄 사실 증명되었는지, 얘 무죄라면서요. 무죄라면서. 그쵸? 증거 1과 증거 1-1은 자료로 쓸 수 없다면서요.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요. 얘를 왜 사용했겠어요? 틀렸죠. 이번에서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얘는 스스로 해보세요. 왜 내가 얘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왜 나머지 얘네를 가지고 틀렸다면 왜 얘네를 가지고 고민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이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은 문제는 8번, 9번, 6번인 거예요. 이제 걔네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쓱 밀고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니? 이런 국어가.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 벽에다가 세멘트 벽에다가 머리 계속 박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이걸 해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빠르고 확실하고 뭐 탄탄하게 조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모양의 맞는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좀만 더 우리가 문제 풀고 지문 있는 그 양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면은 국어가 제일 복잡하니까. 제일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이 부분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되고 뭐 이걸 먼저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읽어볼까요?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래요.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잠깐 끊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이거 읽자고 했지.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이 전문 증거가 뭐냐 이거죠 일단. 피고인. 이제 이 전문 증거는 피고인, 증인 등 사안, 뭐 무슨 이 일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 증거의 말로 하겠죠. 입으로, 말로 진술을 할 텐데 법정에서 직접 말을 한 진술이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했다더라라고 누군가가 전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전문 증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문이라는 게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쵸? 아마 전문이 전달된 전달된 말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전문 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 진술과 서류인 전문 서류가 있다. 구두로 하면 진술이고 서류는 서류가 맞죠? 그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얘들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뭐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전문 증거, 전달된 말을 혹은 전달된 서류 뭐 이런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중요하니까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뭐예요?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인정하는데 이를 증거 동의라고 한다. 자, 보시면 이제 내용 되게 간단하죠. 전달된 거는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피고가 동의할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대요.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지. 이게 되게 맛있어 보여. 이게 뭐 정답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선지 하나하나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내용과 이 보기 내용, 이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겹치는 어떤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핵심을.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문제는 더 쉽게 풀릴 것이고 찾기 힘들 경우 당연히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하나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긴 전문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봐야겠죠?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정황에 비추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땐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외라기보다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준다면 이것도 역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예컨대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대요. 여기서 끊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가에 대해서 두 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있긴 있는데 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되는 걸까? 아니죠. 우리 판단했잖아. 이러한 안 좋은 편집 조작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이 되는 거지.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아니죠. 전문 진술이 아니라 전문 서류라도 상관이 없죠. 그쵸? 아, 근데 이건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문 진술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 진술이 담긴 이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전문 법칙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인 거고 2번 선지 볼까요? 가가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이거 봐봐 딱딱 내가 말한 그대로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았다 이겁니다. 요것도 역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심증주의는 뭐냐?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용을. 아마 이 문단을 읽어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 먼저 이 기억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겠구만. 이거 아래로 내리고 기억 어딨어? 그쵸. 6번 먼저 풀어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마지막 두 문단을 이제 정독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첫 문제 1번 선지가 답이라면은 이것까지 보면서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를 정독하면서 6번을 풀고 여기를 정독하면서 9번이 풀려준다면 제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출제하는 원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해요. 6번 먼저 볼게요.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니까 이거를 먼저 읽어보자 이겁니다. 한편 증명력은 증거 능력과는 달리 하나하나 이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하는데, 이 증명력 평가는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 평가가 증거 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되고, 이건 크고 작은 것까지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증거가 맞다. 응? but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증명력이 거의 없다.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지만 증거 능력이 있지만 증거로 써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사례들을 보면은 딱 봐도 증거 능력이 있는 것들을 일단 해야 되죠.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 증거 능력 없겠고요.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겠지만은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경우니까 이건 증거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3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 증거 능력이 있죠. 하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맞는 말인 거죠. 그쵸? 4번이랑 5번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해볼까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거죠. 증명력도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 동의를 받은 전문 증거. 이거 딱 봐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지금 기억이 나야 돼요. 증거 동의를 받았다라는 것. 여기. 이거 뭐 하면서 했어요? 3점짜리 문제 풀면서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거야. 증거 동의를 받는 전문 증거? 이거는 증거 능력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라고 증거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증명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죠. 증명력이 없는 예시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3번이 답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시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얘는 해설 보고 스스로 해보자. 이거는 내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냥 여기서 아마 단어 조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해설지만 보고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